뉴욕 연은의 9월 소비자 기대조사 서베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인플레이션부터 봐야겠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중기, 장기, 3년, 5년은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런 흐름이고요. 지금 9월달은 사실 8월달과 동일하게 3%로 변함없음, 여전히 낮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중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9월달 2.66으로 직전달 2.54에서 0.12%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24년 7월달이 2.33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집계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수준이니까요.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잘 잡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욱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기대치 보시면 9월달 2.86으로 직전달에 비해서는 0.07%포인트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특별히 우려될 정도로 상승하는 흐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집계 이력이 짧습니다. 22년 1월부터 조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어느 정도 큰 방향성을 잡고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미시건대 자료를 말씀드릴 때 추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특별히 의미 있는 부분은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치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직전달 대비 줄었다 이런 흐름보다는 오히려 03년 8월 이후 박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3%에서 3.3% 사이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가 예전에 변동성을 갖고 크게 출렁였다가 지금은 과거 평년 수준으로 정상 수준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의 수준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글쎄 주거 비용이라든지 전반적인 물가 관련해서도 큰 우려를 하긴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노동시장 한번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을 잃게 되면 향후 3개월 이내에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면 22년 11월 달이 고점을 찍었고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가파르게 떨어지는 흐름도 나왔었고요. 지금 9월달은 직전달 대비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서 52.73%로 집계가 됐지만 사실상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장기 흐름 자체는 해고를 당하고 3개월 내 새 직장을 찾을 가능성 자체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보면 좋은 항목이 향후 12개월 동안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을 평균 확률입니다. 13.33%로 직전달이 13.32였는데 변함이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12개월 연속 평균이 13.65 수준이니까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감안하셔야겠죠. 22년 2월 달이 10%로 바닥을 기록한 이후에 점차 저점을 높이면서 뚜렷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날 확률 자체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가계 실업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지만 이 속도 자체가 급격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다음은 향후 12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확률입니다. 직전달 대비 1.3%포인트가 올라서 20.36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12개월 연속 평균이 19% 정도니까 이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고요.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흐름을 이어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과거보다는 전체적인 레벨이 다운된 흐름에서 정체 횡보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기타 항목으로는 1년 후 예상 소득에 대한 증가율이 소폭 줄었습니다. 2.9에서 2.8로 줄었지만 1개월 평균이 2.8이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년 후 미국 실업률이 더 높아질 확률에 대한 조사에서도 1.5%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직전달에는 37.7이었는데 이번 달 36.2로 더 감소를 했고요. 한마디로 지금 9월달 뉴욕 연은이 조사한 소비자 기대조사에서는 고용시장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급격한 고용시장의 냉각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을 확률 자체도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가계 재정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더 나은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줄었고 더 나쁜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차트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시죠? 한마디로 가계재정 상황이 1년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라고 봐야 되고 이 응답 비율이
22년 9월 이후 최고치까지 오른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1년 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다소 나아질 것 같다라는 응답은 지난달 대비 소폭 상승을 했고요. 다소 악화될 것 같다라는 응답은 더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훨씬 나쁠 것이라는 응답도 소폭이나마 상승했고요. 훨씬 나빠질 것 같은 응답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 최근 변화, 끝부분 흐름 보시게 되면 이런 극단적인 응답을 제외하고 긍정적인 전망의 비율이 어느 정도 감소를 하다가 증가하는 패턴이 나왔고,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비율이 증가를 하다가 다시 재차 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1년 후죠. 경제적으로 예전과 같거나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긍정응답자의 비율이 75.5로 집계가 됐고요. 그 반대인 부정응답자는 68.6으로 나왔습니다. 21년 11월부터 23년 11월까지가 경제적으로 예전과 같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정응답자의 비율이 많았던 구간입니다. 이 파란색이 상회를 했던 구간이죠. 사실상 팬데믹이 발발했던 이때는 잠깐 상회하긴 했지만 정부의 대응으로 재차 긍정응답자가 치솟게 되는 흐름이 이어졌고, 실제 부정응답자가 많았던 구간은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22년 3월달부터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진입을 했는데 이때서부터 부정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졌고 이게 역전됐던 흐름이 나타났죠. 시계열을 길게 해서 보게 되면 긍정응답자와 부정응답자의 간극이 이렇게 좀 좁혀진 흐름, 이런 부분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간극이 점차 좁혀지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번 달에는 소폭 그 방향성이 역방향으로 소폭 벌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그 추세 자체가 바뀔 만한 그 정도의 모멘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세부 항목도 살펴보면 가계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직전달 3.1에서 3%로 감소를 하긴 했지만 23년 9월 이후 3%에서 3.1%에서 계속 정체 횡보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22년 2월 팬데믹 이전 2.7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계 지출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 지난달 5%에서 4.9로 소폭 하락을 했고, 다만 이 수치도 23년 11월 이후에 4.9에서 5.2까지 정체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년 2월 수준이 3.1이었으니까 이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신용 접근성이 조금 개선이 됐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신용 가용성 기대도 소폭 개선이 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 재정에 대해서도 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특이점으로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확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 차트로 좀 확인을 해보면 아래 차트가 이거죠. 향후 3개월 동안 채무에 대한 최소 납입금, 한마디로 연체율에 대한 전망입니다. 연체를 막기 위한 최소 납입금조차 지불하지 못할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 이게 직전달보다도 0.58%포인트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4.22%로 집계가 됐는데 4개월 연속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온 모습이고요. 지금 추이 보시면 저점을 찍고 계속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12개월 평균이 12.44%인데 이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상승세가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레벨이 팬데믹을 제외하고 보게 되면 17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인들의 7명 중 1명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연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런 채무 불이행, 연체율 확률에 대한 증가 부분은 40세에서 60세 사이죠.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응답자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간 가계소득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서 응답자가 가장 높게 집계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연체율 확률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가계재정 흐름 보게 되면 현재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은 더 나빠졌습니다. 1년 전보다 더 나은 상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줄었고, 더 나쁜 상태라고 집계한 응답자는 늘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미래 재정 상황에 대한 기대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더 나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의 비중은 줄었고요. 1년 후 더 나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의 비중이 더 증가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용시장과 미국 가계 재정 상황을 정리해서 보면 이런 흐름이 되겠죠. 실제 고용시장의 급격한 냉각이나 위축은 나타나지가 않았고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소폭 개선됐고 이런 흐름 자체가 뚜렷하게 위축됐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확률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결국에 이런 부분 소비 심리에 대한 급격한 위축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뉴욕 연은의 소비자 서베이를 말씀드릴 때 경기 위축에 따른 물가 둔화 베팅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3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유가라든지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흐름 자체가 상승세를 보였던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와서야 경기 침체 우려로 원자재 지수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이어지지만 당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었죠. 결국에는 경기 위축이란 침체에 따른 물가 둔화 베팅의 모습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그렇다면 지금자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조사를 통해서 전망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컨퍼런스 보드랜드 미시간 대학에서도 실제 소비 심리를 조사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조사에서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었던 상황을 재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이 집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 심리에 대한 위축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경제 전반의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고, 기업들은 신규 투자나 고용 줄이는, 더 나아가서는 해고 증가의 모습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3개월 동안 연체율 전망에 대한 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연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 소비자들의 심리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미래 경제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행동 경제학에 있어서 지출을 줄이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비 감소로 이어질 테고, 이게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되면 기업들도 소비자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신규 투자라든지 고용을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직접적으로 이런 연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것은 금융시장에 있어서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고용은 급격한 위축이 없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흐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이 줄어들고 있고 파트타임이 증가하는 흐름에서 일부 가구에 있어서는 소득이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서 이런 소득이 감소할 경우 연체 걱정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적으로 상승 기조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그런 바탕 속에서 이번 채무 불이행 확률에 대한 응답에서는 실제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에서 특히 가계소득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이런 응답자의 비중이 두드러졌다는 점은 상당히 특징적인 변화로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욱이 이런 흐름은 역시나 이제 높은 물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비 증가에 따른 가계재정 부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에 대한 지불 능력 있을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 이제 저축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 여유가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9월 소비자 기대조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을 여실없이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흐름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